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맞벌이 부부이자 맞벌이 사돈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장이자 사위이자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맛 아니고요. 음식 맛할 때 그 맞벌이를 말합니다. 맛도 맞고 맛도 맞습니다. 둘 다 통하기는 해요. 현재 저는 감자탕과 추어탕 두 가지 메뉴를 같이 팔고 있는 식당을 운영 중이랍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장이고요. 원래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는 감자탕집 아들이었어요. 대대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감자탕집을 운영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거죠. 그의 맛도 좋아서 동네에서 감자탕집 하면 저희 집으로 오실 정도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감자탕집 너무 많고 체인점도 많아서 그 정도는 아니게 되었지만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 저는 그냥 눈 뜨면 눈앞에 감자탕이 있었어요. 냉장고 문만 열어도 있었고 거의 삼시세끼 중 대부분이 감자탕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부모님이 하시는 감자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감자탕집 후계자님 오셨네. 왜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 빨리 커야지. 왜 너희 아버지도 와주지? 이 꼬마가 언제 다 클고? 아마 금방 클 겁니다. 지금이야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먹고 학교 다니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가게 이어받아서 할 진짜 후계자 아닙니까? 그렇게들 말씀하시면 저는 온갖 짜증을 다 냈어요. 저는 죽어도 감자탕집 후계자 안 할 거라면서 말입니다. 어릴 때 보기에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 생각만 하시고 새벽 일찍부터 나오셔서 내내 일만 하시는데 제가 커봤자 고작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저대로 감자탕집 안 해야지. 죽어도 안 해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하고 일을 바득바득 갈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처럼 집에서 뭐라도 하나 해서 물려줄 수 있는 집안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시험문은 좋고 높고 치열했으니까요. 진짜 죽어라 공부해봐야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겨우 동네에 있는 대학 갈 정도였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경제학 공부한 걸로 결국에는 감자탕집 매출 계산을 도맡아서 했네요 제가.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집에서 빌빌대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밥죽 내고 있을 거면 가게 와서 일이나 도와.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감자탕집에는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네가 작년에 호언장담했지? 이번에 취업 못하면 무조건 가게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약속 지켜. 여태 취업 못했잖아.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매출 계산을 시작으로 등뼈 삶는 법이며 맛을 내는 거, 김치 담그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진작에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가게로 오게 될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둘 배워가는 동안 오래된 저희 가게 골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에 따라 강산이 변하듯이 말이에요. 원래 저희 감자탕집 주변으로 중국집이 가득했는데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다 허물고 건물들을 새로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도 식당을 하려는 건지 간판 공사를 하고 주방 용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 이모들과 부모님이 한참을 궁금해하셨어요. 견제라는 걸 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전에는 다 중국집뿐이어서 경쟁이랄 게 없었으니까요. 아따, 가게 엄청 으리으리하게 할라나 보네. 저 내부의 테이블 봐라. 업종을 뭘로 하려고 그럴까? 우리 집 있으니까 당연히 감자탕집은 아니겠지? 아유, 아니겠지. 인부한테 모르니 이번 주 안에 다 끝난다는데 왜 내도록 가게 주인은 눈곱빼기도 안 보이나 몰라. 식재료라도 왔다 갔다 해야
뭐라는지 알아챌 건데.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떡이라도 돌리겠지? 무슨 국밥집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요? 엊그제인가 뚝배기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럼 국밥집으로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우리도 손님이 좀 줄어들까요? 이 근방에 국물하는 집은 우리 감자탕 집밖에 없으니까. 저는 속으로 내심 제발 국밥집 들어와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망해야 부모님이 가게를 줬고 다른 걸 하실 텐데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억지로 끌려서 일하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게가 망해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국밥집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결이 같은 집이 들어왔어요. 바로 추어탕집이었죠. 추어탕집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저희 부모님은 아주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감자탕보다는 추어탕이 훨씬 건강해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 오는데 그럼 무조건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밤만 되면 달 앞에서 그쪽 가게를 보면서 비셨어요. 제발 맛없어라. 맛없어서 오픈하고 맛없는 집으로 소문나라. 그래서 여름 대목에 우리 집으로만 손님 모여라. 비린내 많이 나는 추어탕집 대라. 제발 망하라고 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면서 입을 삐쩍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추어탕집이 시작하면 저희 집이 휘청거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요, 추어탕집 사장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래. 막 맛집으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는구만. 아이, 이제 감자탕집 사장님 긴장 좀 하겠어. 어때 편하게 장사했자뇨. 동네 사람들도 추어탕집 생긴다고 오픈하면 가보자고들 난리요. 결국에 식당이 동네 장사인지라 추어탕집 오픈을 이틀 남기고 저희 부모님은 피가 말랐습니다. 오픈 반응을 보면 그 집이 앞으로 계속 흥할지 아니면 망할지 단박에 알 수가 있으니 긴장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픈하기 하루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픈하는 날 제가 가서 먹어보라고 말이에요. 너도 우리 집서 홀도 안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가 가서 열자마자 먹어보고 와. 알겠지? 먹고 냉정하게 말을 해줘. 맛이 어떤지, 이 반찬 구성이 어떤지, 서비스 어떤 거 주는지,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사장은 누군가 말이야. 알겠지? 뭘 또 그렇게까지 견제를 해. 누가 들으면 웃어 진짜. 그냥 다 같이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 것들 알면 뭐하게. 뭐 따라하게.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추어탕이라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내 감자탕만 먹은 사람한테 추어탕을 먹어보라고. 먹어도 맛을 몰라요.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이야. 결국에는 아버지 등살에 밀려서 오픈하는 날 모자까지 쓰고 슬그머니 갔어요. 오픈 날이라서 그런지 행사도 많이 해서 손님이 진짜 많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세상 수상하게 추어탕을 먹고 있는데 추어탕 맛 확인할 새가 없었어요. 추어탕집 따님이 심하게 예쁜 겁니다. 제 또래인 것 같은데 사장님 같아 보이시는 분이 딸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모를 수 없을 만큼 남자 사장님과 그 따님이 많이 닮아 있었고요. 앞으로 추어탕집에서 피 튀기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만 눈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가만 보니까 20년 지기 중국집 아들놈이 저 먼발치서 추어탕집 따님을 주시하고 있었죠. 건너편 테이블에는 세탁소집 아들도 있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동네 아들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술 안 뜨고 집으로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모들이랑 부모님이 엄청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사장이 어때 보이냐부터 음식 맛은 어떤지 확인하려던 것 이것저것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음식 맛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딴 것들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그 집 딸이 엄청 예뻐. 그래서 손님들이 꽤나 몰릴 것 같아. 그런 건 못 이겨. 그러자 엄마께서 제 머리통을 후려치면서 도움 하나 안 된다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제하는 건 저희 집만 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손님 테이블에 혼자 드시는 아저씨가 그 추어탕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저처럼 모자를 눌러 쓰고 오셨는데 그 모습이 참 웃겼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다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저기 12번 테이블 아저씨 있잖아. 추어탕집 사장님이죠. 아이 뭐 서비스라도 하나 더 드려. 그래도 동종업계 일하시는 분이신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자 제가 나가는 길에 힐끗 보니 엄마가 추어탕집 사장님께 탄산 음료 하나 대접하고 알아본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어탕 사장님은 머쓱하게 모자를 벗으시면서 꼬박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나 재밌던지 저는 두 집안의 견제와 텃세를 보면서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어탕 집을 힐끗 보니 그 예쁜 따님이 열심히 서빙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나치려고 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따님이 꾸벅 인사를 해주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운명의 데스티니를 느낀 순간이랄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엄청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동네에 작은 슈퍼도 하나, 세탁소도 하나, 자주 이용할 만한 상가들이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랬는데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이 친해졌죠. 주말이 오면 동네를 벗어나서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냈어요.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저와 그녀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양쪽 부모님들 사이는 날로 안 좋아져 갔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맞은편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초반에 좀 다투기도 했고 음식물 쓰레기통 때문에 또 다투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써서 저희 아버지가 민원을 넣다 보니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 감자탕집이랑 추어탕집 사이가 정말 안 좋다고 그 집들이 키우는 개들까지도 서로 으르렁댄다고들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추어탕집 들어오고부터 짜증나 죽겠어.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는 골목에서부터 차들 몰려서는 손님들이 들어오도 못하고 나가는 손님들은 또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회전이 하나도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랑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 회수하는 날을 좀 맞춰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싫다고 해가지고 저 집은 주재료가 생선이잖아. 요새 여름이라 생선 썩으면 악취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저 집 생기고 동네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해 아주. 우리 감자탕 손님들이 가끔 저 집에서 나는 비린내 우리 집까지 난다고들 난리야 아주. 아유 짜증나. 저는 그래도 이웃 간에 잘 지내도록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모님을 말렸지만 이미 부모님은 전투태세로 돌변하셨습니다. 추어탕집이 망해서 나가는 꼴을 봐야 그 분노가 사그라드실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추어탕집 딸인 아내와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께는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해봐야 뻔하니까요. 당장 만나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몰래 만나기 바빴습니다. 어차피 둘 다 주말에는 가게에 묶여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날을 맞춰서 몰래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동네가 워낙에 좁고 소문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 엄마 귀에 들어간 겁니다. 감자탕집 아들이랑 추어탕집 딸이랑 사귄다고 말이죠. 야, 니 진짜야? 어제 야채가게 사장님이 그러는데 시내 영화관에서 너랑 추어탕집 딸이랑 손잡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던데? 너 그 아랑 사겨? 둘이 만나고 있는 거야? 그거 너네 엄마 아빠도 아시는 거야. 아 이모 제발 말하지 마. 내가 나중에 알아서 다 말할 거니까. 제발 이모가 먼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인갑네. 사모님 아드님이 연애한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만난 지 꽤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작 연애하는 거 뭔 상관이냐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것도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알면 자식을 안다고? 걔네 부모 아주 인성이 말이 아니던데.
그럼 걔도 뻔하지 않겠어? 이기적이고 지들 생각만 하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조심해. 여자애들 독한 맘 먹으면 대차게 돌아선다. 지금이야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마냥 좋겠지만 돌아서는 거 한순간이야. 너한테 우리 집 이야기는 안 물어보디? 육수 어떻게 내냐고 하거나 하루 매출 얼마냐 그런 거 말이야. 혹시 몰라 지 아빠가 시켜가지고 너한테 들은 거 다 말해주고 있을지. 그래서 말인데 쟤네는 하루에 매출 얼마나 된대? 객단가는 식자재 납품업체 어디 끼고 쓴다디? 응? 엄마, 지금 나 뿌락지 시키고 있는 거야. 아, 나 안 해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만나서 가게 이야기 한마디로 안 해 지겨워서 무슨 매장 이야기를 데이트할 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가게 생각만 하는 거 부모님들 뿐이지 우리는 아니라고. 적당히 가볍게만 만나. 뭐 나중에 결혼하겠다느니 그런 거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허락 못 해. 알겠어? 그때는 그저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던 터라 저도 관계가 깊어질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추어탕 사장님 내외도 저희가 만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즉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희가 만나는 걸 알게 되셨고 화가 잔뜩 나셔서는 저희 부모님께 찾아오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들 단속 제대로 시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쪽 아드님이 아이 우리 순진한테 꼬드겨서 만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가만히 있는 남의 집 딸을 꼬드기냐고요? 아예? 내 아들이 그쪽 따님 꼬드긴 거라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꼬드겨서 넘어온 그쪽 따님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둘이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자식 교육까지 운운합니까? 둘이 결혼을 한답니까? 살림이라도 차린답니까? 젊은 남녀가 눈 맞으면 사귀고 하는 거지 무슨. 생각하시는 게 참 고리타분하신 것이 그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신다고. 저희도 그쪽 따님이랑 만나는 거 정말 맘에 안 드는데 그쪽 따님도 저희 아들이 좋다는 걸 어쩝니까? 따님한테 확인은 하시고 지금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쪽 따님 간수부터 잘하세요 그럼. 장인은 화가 잔뜩 난 채 돌아갔고 그로 인해 당분간 아내와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못 나오게 하는지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추어탕집 앞으로 가서 속삭였어요. 추어탕 식당이 1층이고 2층이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찍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나온 아내가 장인 장모님께 혼나서 외출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 유치해. 다시는 만나지 말래. 자기네 부모님 보면 빤하다고 당신도 별로일 거라고. 그런 놈 만나면 고생한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나 몰라. 내일 모레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약도 다 해놓고 계약금도 다 내놨는데 아까운데. 내일 이 시간에 나올래? 내가 매장에 있는 사다리 이리로 갖다 놓을게. 좀 이르긴 하지만 우선 만나서 가자. 이미 간 걸 뭐 어쩌실 거야. 어차피 제주도라 비행기 타고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돼서 잡으러 오시지도 못해. 우선은 가자. 자기 말대로 우리가 거기 낸 돈이 얼만데. 그때쯤에 아내와 저는 매장에서 일한 돈을 따로 모아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 놓은 상태였어요. 만난 지 1년 기념으로 말이죠. 그래서 양쪽 부모님 몰래 다음날 사다리로 아내를 내려주고 바로 튀었습니다. 알게 뭐예요. 다녀와서 두들겨 맞던 하면 그만이었던 거지요. 아내랑 신나게 제주도에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고는 집에 갈 때가 되니 그제야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나 아내나 둘 다 핸드폰이 없어서 부모님께 친구랑 놀러 간다고 쪽지 하나 남기고 오긴 했는데 집에 가면 죽으려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나도 조용한 겁니다. 심지어 저희 집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한참 영업을 할 시간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 주방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다시 밖으로 나가니
아내도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자기네 집 불났었대. 어머님이 화상 입으셔서 실려가셨다는데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시느라고 가지 병원 가셨다고. 얼른 가보자. 저와 아내가 불장난을 하는 동안 저희 집에는 진짜 화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서 헐레벌떡 병원에 가니 엄마가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등짝을 막 때리시더라고요. 어디 갔었냐고. 매장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불난 것도 한참 뒤에 알았다고 말이죠. 너무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머니 옆에 계시던 장인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보더니 너네 왜 둘이 피부색이 똑같아? 너네 둘이 여행이라도 갔다 온 거니 설마? 어머 여보 저거 봐. 쟤네 팔에 똑같은 팔찌 찼잖아. 정말인가 보네.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야 이 기집애야. 너 친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 거짓말하고 간 거야? 이 기집애가 진짜 제대로 미쳤나 봐. 야 이 망아지 같은 놈아. 내가 제일 바쁜 날이라고 집에 꼭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 그것도 여행을 가? 아내는 장모님께, 저는 엄마에게 등에 불이 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안 나네요. 그때 저랑 아내가 급하게 가는 바람에 선크림을 안 챙겨가서 진짜 홀딱 다 탔거든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도 피부는 거짓말을 못했네요. 집에 불이 났던 건 큰 사고였지만 그 덕에 그나마 양쪽 집안이 조금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와 아내가 저지른 불장난에 불씨가 생겨서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막 장난친답시고 아내가 돌하루만 코를 만져서인지 어째 바로 아이가 생긴 건지 그것도 아들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양쪽 집안의 입장 차이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쇼탕집 홀에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시작과 동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하면 딸은 남의 집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 도와야죠. 아이 낳고 자리 잡을 때까지 하시지만 계속 실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 가게 이어받을 건데 안에 될 사람이 새아가가 우리 집 일을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쵸? 참나.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킬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돈? 요즘 세상에 딸이 시집가면 남의 집이란 말 안 씁니다. 그리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 선을 그어요? 우리가 무슨 남과 북도 아니고 안 그래요? 결혼하고 새로 가정을 이룰지라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우리 집으로 오고 대개 아드님, 우리 사위는 원래 하던 대로 그 집에서 대를 잇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무슨 결혼하면 당연하게 노동 착취해야 하는 줄 아나 봐. 언제적 발상이야, 세상에나.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몰래 하던 대로 일을 할 것인지 달리 할 것인지가 양쪽 부모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건 애초에 관심도 없으셨어요. 가게가 우선이신 분들이신지 근로자 한 명 뺏길까봐 그것만 전전긍긍하실 분이셨습니다. 결국의 결론은 힘이 좀 덜 드는 저희 집 일을 아내가 하기로 하고 주방 일부터 손과 힘이 많이 드는 처가 일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잘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돈 계산하고 거의 앉아서 하는 일이었고 아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미꾸라지를 손질하고 퍼 나르고 그랬거든요. 아이를 가진 상태라 어차피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 또한 부모님 매장에서 일해봐서 알기에 사람을 또 새로 채용해서 그 새벽에 일하게끔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힘들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나마 하지만 말입니다. 서로 매장을 바꿔서 일하기로 정하고 그달에 저희는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두 집안이 피 튀기게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두 집 다 안 되고 따로 구했어요.
그게 제일 공정하다고 해서 말이죠. 가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저는 두 집 사이가 좋건 안 좋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이 앞으로 살아갈 생각에 벅차서 철딱서니 없이 좋아하기만 했어요. 두 집안의 사이가 좋아지는 데에는 저희 학이 나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두 집을 오가며 자연스레 사이가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만의 착각이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제가 처가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셨고 장인 장모님은 저에게 우리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이요? 워낙에 일을 잘하고 싹싹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의지하세요.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아들 노릇 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보다는 그 일을 더 찾으세요. 나름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와이프요? 아이 착하고 싹싹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죠.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아내가 애교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서 저희 부모님께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 안 예뻐할 수가 있나요? 저와 아내의 답변에서 그 어떤 잘못된 점이 없었는데 또 집안은 그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들으시길 바빴습니다. 야, 너네 처가에서 모슴처럼 일한다면서? 오늘 네 와이프가 그러더라. 네 장인이 맨날 너 불러가지고 일 시켜먹기 바쁘다고 말이야. 너 집에서 네 아빠가 불러도 안 오면서 그래도 장인이라고 부려먹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야? 네가 그 집 사위지 무슨 막노동꾼이야? 어제는 주방 대청소도 네가 다 했다며. 네가 언제 우리 감자탕 집에서 청소 한 번을 한 적이 있어?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장가 가서 모습 노릇이나 하려고 갔냐? 에라 한심한 놈아. 너희 시댁에서 딸처럼 군다면서? 너는 집에서 상전인데 그 집에서는 딸인가 보다. 애교도 부리고 안 시켜도 일 착착한다고. 그럼 그게 어디 딸이냐? 종년이지.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애가 무슨. 너 그러려거든. 네 시댁서 일하지 마. 왜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느냐 말이야. 열심히 해도 안 된다. 편하게 지내도 안 된다. 그저 안 좋게만 보시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와 아내 모두 서로의 집에 가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뭘 물으셔도 제대로 대답 안 해드렸죠. 해드리면 뭐예요. 어차피 꼬아서 들으시는 걸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내가 조금씩 배가 불러오면서 그나마 해오던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쉬어야 할 시기가 오게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제일 바쁜 성수기인지라 아내가 빠진 저희 감자탕 집이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 뽑을 애도 없어. 아이 그리고 언제 뽑아서 언제 나가르쳐. 새아가가 하던 거, 이 원래 네가 하던 일이니까 네가 처가 일 도와주고 남는 시간에 와서 도와. 알겠지? 처가에서 그렇게 모슴처럼 일한다면서? 그럼 체력이 남아도시나 본데 이 집에 와서도 좀 해 이거사. 이래저래 욕먹으니 그냥 가서 하는 게 올백번 나아서 국말 없이 두 집을 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추어탕집 문을 열고 장인 어른이랑 탕 끓이고 다시 감자탕집으로 넘어가서 점심 매출 계산 좀 해주고 또다시 추어탕집 넘어가서 저녁 장사 칠 거 하고 감자탕집 마감할 때 또 건너가서 마감 매출 정리해드리고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이 집 일인지 저 집 일인지 오락가락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드리면 서로 좋게 봐주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좋게 보기는커녕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독점하고 싶으셨는지 점점 저를 잡아두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자네, 이 오늘도 자네 집까지 말지 그래. 네 예약이 꽉 차서 낮에도 일손이 좀 필요해. 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해도 자네 낮에 집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이 그때부터 벅차. 많이 힘들다니까.
이 자네 장모 힘들어서 밤마다 끙끙 앓아. 얼마나 안쓰러운가 몰라. 장모 아프면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나? 아이 자네 학이 달렸어 뭐든. 네. 오늘은 그럼 낮에까지 일하다가 넘어갈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 하나 없어도 뭐 알아서 잘 되겠거니 하고는 그날 저희 집에 안 갔죠. 그랬더니 쫓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야, 이 자식아, 니 바빠 죽겠는데 왜 안 와? 너 기다리느라고 니 엄마 목 빠지겠다. 아이 정리 빨리 하고 당장 나와. 일할 게 산더미야 임마. 오늘 할 거 많다고 말했었잖냐. 기억 안 나? 젊은 놈이 정신머리하고는. 아이 오늘 우리 사이 그 집 못 가요. 우리도 할 일 많으니까. 아이 하루만 시간 더 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내지 마세요. 아니 내 아들 내가 데려다가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 아이 우리도 일이 태산이야 태산. 원래 정했던 대로 해야지. 아 이거는 상도가 아니지. 그 작은 본디 산도덕이 없어서 그러나 본데 아 이러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또 싸움으로 건져서는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말리고 저도 말리고 한 가족이 된 마당의 사이가 나아지질 않으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잠수를 타버렸어요. 사실 저도 이리 치이고 저리 채여서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 두 집안이 계속 싸우시니까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배가 많이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또 제주도로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해서는 그래도 되냐고 물었죠. 아이 몰라. 언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게를 도와드렸나? 그거 아니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나 2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16시간씩 일했어 여보. 그래서 이틀 정도는 쉬어도 돼. 쉴 자격 충분히 있어. 결국엔 예전에 아내와 결혼 전에 떠났던 제주도로 다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걱정은 돼서 주말과 금요일은 제외하고 월화에 다녀왔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름 나이 먹고 가장 되었다고 가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결국 제 책임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주도로 집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빠져도 문제 없을 날에 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몰래 간 여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주도에 다녀오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니 의외로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힘들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셔서 그러셨던 것 같았어요. 차라리 어릴 때처럼 혼내셨으면 그게 더 나았을 텐데 다녀와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힘든 거 알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아내가 출산하는 날은 양쪽 집이 모두 휴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손주 사랑이 지극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손주 사랑을 넘어서서 가게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녀석 튼튼하니 지아빠랑 아주 판박이구만. 우리 감자탕집 3대가 이어서 할 수 있겠는데? 아가 고생했다 고생했어. 사돈 감자탕집 3대라뇨.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는데 그 무슨 소리세요? 물론 아이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지만 제 딸이 낳았습니다만 그러니 당연히 저희 집 매장을 이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 우리 딸이 죽어라 힘들게 낳아서 남의 집 가업을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니까 저야말로 너무 당황스럽네요. 허허, 아이 사돈 말씀이 너무 서운하십니다. 왜 우리 손주가 아이 그쪽 집안 자식만 된다는 듯이 그리 말씀하심 섭섭하죠. 여면이 우리 아들 피도 섞여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아이 대대로 감자탕집 다 물려받아서 해왔습니다. 아이 집안 전통이에요. 그러니 우리 손주도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돈이야말로 말씀 막 하시네. 아이 우리는 60년 전통 추어탕집이에요. 적어도 100년 맞춰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딸 결혼하고 아이코 집에다가 뺏긴 기분이고만 손주까지 뺏기라고요. 어림도 없지요. 이 다른 말 말고 우리 손주는 무조건 추어탕집 후계자일 겁니다. 상관 마세요. 아빠까지 왜 그래? 그만 좀 해. 내가 언제 동의한 적 있어? 우리 아들은 공부시킬 거야. 가게 일 안 시킬 거라고. 어머님, 아버님, 무엇보다 아이 선택이 우선이죠? 어찌 됐건 아이 크는 거 보면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 저도 모르고요. 이제 막 태어난 손주를 앞에 두고 양쪽 집안 어르신들께서 감자탕집 후계자다, 추어탕집 후계자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저와 아내는 서로를 봤어요. 애를 데리고 도망가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두 집안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우리 아들은 감자탕, 추어탕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냄새 맡기도 싫어했어요. 꼭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더군요. 태어나서 줄고 돌아가면서 맡아본 냄새가 감자탕, 추어탕이니 오죽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을 듣고 양쪽 어른들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7살도 채 안 된 아들에게 뭐가 좋냐고 묻기도 하고 가게며 집이며 다 줄 테니 추어탕집이 좋냐 감자탕집이 좋냐 물으시기도 했죠. 하다 이제는 애도 짜증이 났는지 둘 다 싫어. 둘 다 맛없어. 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저와 아내의 합작인데 아들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감자탕을 못 먹어요. 게다가 생선류도 안 맞아서 먹으면 설사를 막 하고요. 결국에는 진짜 도쪽 집안 음식을 다 못 먹는 셈이죠. 얘는 진짜 다른 거 시켜야겠는데? 적어도 맛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입만 먹어도 올라와. 어쩔 수 없이 다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건지. 에이, 나도 이랬어야 하는 건데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가지고서는. 그렇구나 아들아. 그래도 저희 아들 태어나고 양쪽 부모님들께서 연세도 더 지긋하게 드시면서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셨어요. 크게 말싸움이 오가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싸울 힘도 없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고 한편으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아들을 낳은 아내는 아들도 좋지만 딸도 있으면 좋겠다면서 둘째를 계획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딸아이가 좋아서 동의를 했고요. 극성 맞은 부모님 덕에 한 번씩 기분 상할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런 부모님들 덕에 아내나 저나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몸살을 앓을 일도 없었고 알아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저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무렵 부모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툼을 또 한 번 겪게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던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지셨고 몸살 정도로 생각해 병원을 찾으셨는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암이면 다 나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저보다도 덩치가 좋으시고 건강하신 분인지라 금방 극복하고 나아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죠.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벅차하셔서 가게에는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아내가 울면서 말하기를 장인어른이 한 달도 채 못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여태 고생만 하시고 이제 숨 좀 돌리시려는데 어떻게 병이 오냐?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냐고. 너무하다 너무해.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인어른이 너무 걱정되신다면서 췌장암에 좋다는 약재며 좋다는 음식을 다 해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내처럼 드리고 오는 길에는 다들 우셨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도 장인어른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아예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실 때쯤에는 장인어른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 지금 우리 손자만 할 때 얼마나 예뻤나 몰라. 물론 지금도 예쁘지만 아빠 아빠 부르면서 이 강아지 새끼 마냥 졸졸졸 따라댕겼었는데 이 지금은 시집가서 애도 낳고 엄마가 다 되었어. 이 얼마나 대견한지. 자네가 마음고생 많은 거 다 알아. 왜 그리고 나도 힘들게 하는데 한몫한 거 알고. 그리고 자네가 우리 와이프랑 우리 딸이랑 잘 책임져 줄 것도 잘 알고 있네. 니 잘 좀 부탁해. 둘 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았어. 이 내가 식당에 눈이 멀어서 와이프랑 딸이랑 제대로 못 보살폈거든. 자네는 그러지 마. 가게. 까짓 거 별거 없지. 가족이 최고지 않나. 장인어른은 절 볼 때마다 장모님과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끝으로 한 달을 채 못 채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충격에 기절한 아내와 장모님을 어머니가 챙기셨고 저와 아버지는 장례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감자탕집과 추어탕집 두 가게 모두 한 달 여간 휴업을 했습니다. 동네 분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안타깝게 되었다면서 동네 상인회에서 모여서 장례식장에 도와주셨죠. 그만큼 장인어른의 죽음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에게까지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게 문을 여셨어요. 하루에 적게라도 손님을 받겠다고 하셨죠. 저와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 문 닫은 지 벌써 2달이 넘었어. 이제 다시 해야지. 이러면 아빠가 너무 속상해할 거야. 이 사람이 아예 매달려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다시 문 열자. 언제까지 닫아놓고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딸린 직원들은 어떡하라고, 응? 이제 안 할란다. 네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무슨 수로 하니? 가게는 이제 더는 하고 싶지도 않아. 일하면 계속 네 아빠 생각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네.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추어탕집 언제 그만두나 했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맞아. 내일 부동산에 가게나 내놔야겠다. 엄마 힘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만나고 대대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셨어도 아빠가 다 이뤄낸 거잖아. 다 바꾸고 더 낫고 좋아지게 말이야. 그만둬버리면 아빠가 애쓴 거 다 날아가는 거야. 엄마가 안 하면 나라도 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 동산에 내놓기만 해. 아내가 하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아내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가게 일까지 도맡아서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어쩌면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태 장인 어른이 끌고 오셨던 것도 꽤나 힘들었을 텐데 장모님께서 혼자 짊어지기에는 더 턱없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손 가는 게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쪄내고 맛을 내고 나면 끝나는 저희 감자탕 집과는 다르게 추어탕 집은 할 일이 태산이었어요. 하루만 게을리해도 바로 티가 날 정도였죠.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시던 일이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단순히 힘을 필요로 하거나 요령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장인 어른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 아시긴 하시지만 체력적으로 그것들을 혼자서 다 해나가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하신 추어탕집이 워낙에 단골이 많았고 맛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 왔다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 저희 가게에 와서 묵곤 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여기 추어탕집 먹으러 온 건데 닫혀 있어서요. 이제 문을 아예 닫은 건가요? 제가 지난달에도 왔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는데 혹시 저기 사장님 아세요? 언제쯤 다시 오신대요? 우리 사돈네예요. 집에 큰일이 생겨서 쉬고 있어요.
저희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는 잘 몰라요. 워낙에 큰일이라서요. 추어탕집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시는 손님들이 저희 감자탕집으로 몰리면서 그 전보다 훨씬 장사도 잘 되고 정신이 없을 만큼 잘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어요. 다 부질없는 거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장사 속을 챙겨봐야 뜨내게 손님들이 있고 그런 손님들은 두 번은 안 온다고 했죠. 결국에는 장모님께서 부동산에 내놓은 추어탕집을 보러 온 이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몫이 좋았고 장사가 잘 되었던 곳이니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매일매일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가게를 내줘야 하는 거냐면서 한스러워했어요.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힘들게 운영하시던 곳이다 보니 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장인 어른과 같이 일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던지라 아내와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가게 안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쪽 가게를 모두 운영할 자신은 없었어요. 저희 집 감자탕집이야 제가 모든 걸 다 꿰고 있으니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었지만 처가인 추어탕집은 제가 겉핥기식으로만 겨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가 저처럼 모든 걸 다 꿰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 힘으로 온전히 다 꾸려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추어탕집 자리에 크게 햄버거 가게를 내겠다고 찾아왔어요. 원래 건물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쳐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말이죠. 아쉬울 것 없이 처리해도 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원분께서도 서두르라고 부추기실 정도였어요. 왜 그 있잖아요. 광고에도 나오는 그 햄버거 가게 그거 체인으로 크게 내려고 하잖아요. 여기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그뜨내기 손님들 잡으려고 오는 거지. 여기 동네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큰 돈 내고 사려고 하나 봐요. 아이고 완전 기회예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팔아버려요 사장님. 하지만 정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오히려 장모님께서 흔들리셨습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 많이 아쉬우셨던 거죠. 그런 모습들을 바로 곁에서 저희 부모님도 다 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아내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 추어탕 자리를 팔지 말자고 하시는 겁니다. 추어탕 집이 아닌 저희 감자탕 집을 팔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무슨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멀쩡히 잘하고 있는 감자탕 집을 왜 팔아버려요? 우리는 워낙에 오래되었잖냐. 그래서 맨날 수리하는 데만 돈 엄청 쓰고 온전히 우리 건물도 아니고 반은 남의 건물이니까 우리가 추어탕집으로 들어가자. 차라리 확장공사를 해서 감자탕이랑 추어탕을 같이 파는 거야. 한 자리에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하면 바카사돈 없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둘 다 할 수 있을 거다. 대신 확장공사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설득이 되어버렸어요. 감자탕 집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던 곳이라 많이 나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낙후된 곳을 공사해야 해서 정기적으로 가게를 닫아야 하기도 해서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곳이었죠. 이사를 가려 해도 손님들이 못 찾아올까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장인 어른의 추어탕과 저희 감자탕을 같이 하면서 저희 가게도 아예 옮기자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셨습니다. 아내의 추어탕집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확장 개업을 하는 것이었죠. 결정을 하고서 저 아내는 그 사실을 장모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놓기는 했지만 돌아가신 장인 어른을 생각하자니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된 듯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했죠. 그래서 장모님은 부동산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계약을 하시고는 이후에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는 저희 감자탕집 자리에서 그대로 장사를 이어나갔어요. 감자탕집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맞은편 추어탕 집으로 자리를 옮길 거라고 일일이 설명을 드렸죠. 손님들도 오히려 너무 잘된 일이라면서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확장 공사는 1년이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장모님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감자탕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면서 확장된 가게에 가면 저희 온 가족이 어떻게 일을 할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양쪽 집안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었죠. 새로 가게 오픈하고 반년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돌아가면서 아이를 케어해 주셨고 저와 아버지는 아내에게 새로 추어탕 만드는 법을 배워서 새벽마다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손님들은 그렇게 없어질 뻔했던 추어탕 집이 다시 생겨서 좋다고들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장인어른 제사에 장모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고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전할 수 있어서 기쁘신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와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셨으면 아마 아버지 첫 제사에 한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래 하고 싶어 하셨던 가게인데 돌아가셨다고 접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엄청 감사해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다. 내 속 편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너네 결혼시키고까지도 얼마나 싸워댔냐. 싸운 정이라고 그렇게 네 아버지 보내고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정말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감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냐.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하고도 남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감자탕집과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사장 딱지만 달고 있지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게끔 도와주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대신에 그렇게나 감자탕과 추어탕이 싫다던 우리 첫째 아들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가진 우리 둘째 딸까지 두 녀석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어쩌면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